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도 골든스테이트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맞대결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맞대결, 이틀 연속 열리는 맞대결이고요. 그리고 같은 대진, 같은 경기 장소입니다. 동일한 서부 컨퍼런스지만 뉴올리언스는 서부 컨퍼런스 가운데서도 굉장히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 또 연달아 연전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자, 골든스테이트는 현재 커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도 지난 경기 빠졌고 디앤서니 멜튼도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력한 이 몸을 앞세워서 어제 경기 승리를 따냈고요. 그리고 올 시즌 첫 백투백 경기입니다. 팀당 백투백 경기가 뭐 한 15경기 전으로 애덤 실버 총재가 많이 줄였는데 사실 홈 백투백은 많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원정 그리고 가장 피곤한 게 뭐 홈 원정 그리고 원정 또 원정 홈인데 그나마 홈 백투백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첫날에 경기 끝나고 내 차 몰고 집에 갔다가 집에서 자고 또 다음날 출근하면 되고 대부분은 백투백이 홈 있는 날에는 팀 연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진 않습니다. 자,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 백투백이지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피로도는 골든스테이트보다 높지만 미칠 듯이 죽을 만큼 피곤한 정도는 아닐 테고 자이언 윌리엄스는 개막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후에는 건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 2025년 FA로 풀리는데 그 동기부여와 집중력 때문인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케빈 듀란트가 마치 빙의된 듯한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역전패로 물러났죠. 점수 차이는 컸습니다만 리드를 초반부터 잡았던 쪽은 뉴올리언스였는데 허브 존스의 부상 이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두 번째 경기는 어떨까요? 함께 체이스 센터로 떠나보시죠. 자, 일단 베스트 5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린디 워터스 3세를 주전으로 올렸고요. 모제스 무디, 브랜딘 포젬스키, 드레먼드 그린,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뉴올리언스는 조던 호킨스가 주전으로 올라왔네요. 지난 경기 부진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 그리고 호세 알바라도, 자이언 윌리엄슨, 그리고 데니얼 타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번 떠나볼까요? 자, 린디 워터스 3세가 출전하자마자 석점 꽂았습니다. 어제 경기도 맹활약을 했고요. 자, 브랜든 잉그램은 CJ 맥컬럼이 부상으로 오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캐번 루니 살 빼고 빨라졌어요. 자, 그리고 쿠민가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자 뒤로 스텝백. 자, 저런 순간순간 판단력이 중요하고요. 자, 버디힐드는 말씀드렸지만 골밑 마무리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레미아 로빈슨 어레 득점. 자, 포젬스키가 드레먼드 그린에게 정면 석점을 도왔고요. 자, 그리고 조던 호킨스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루키 시즌 때부터 이제 제2의 레이 알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디존테 머레이가 빠져 있고요. CJ 맥컬럼이 오늘 없기 때문에 주전으로 뛰고 있고 그리고 초반에 활약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볼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 알바라도가 지금 스크린 걸어주죠. 알바라도는 가드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오프볼 스크린을 빅맨이 많이 걸어주는데 펠리컨스에서는 알바라도가 가드지만 스크린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알바라도를 스크리너로 쓰는 스크린 어웨이 동작을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바로 이 선수를 살리기 위함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조던 호킨스가 잡자마자 경쾌하게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도 좋고 대학 때부터 최고 슈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책가방 메고 슛 또 들어갔고요. 자, 포젬스키가 이번에는 뒤로 쳐지니까 알바라도가 3점을 쐈죠. 사실 포젬스키의 강점이 슈팅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6초 만에 넘어왔죠. 얼리 오펜스 상황입니다. 그쵸? 7 seconds or less 7초 혹은 7초 이내의 공격은 그냥 얼리 오펜스, 그 다음에 킥샷을 쏘기 위한 그런 단계를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드레먼드 그린이 빠른 시점에서 핀다운 스크린 섰잖아요. 그런데 알바라도가 보시면 뒤로 쳐집니다. 얘는 원래 파이트 스루를 좋아해요. 그런데 포젬스키 자체가 3점을 많이 쏘거나 혹은 릴리즈가 빠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뒤로 쳐졌습니다. 그러면 포젬스키는 계속해서 스티브 커 감독,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3점 많이 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여름 내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뒤로 쳐지니까 공간이 나는 거죠. 자, 45대 39로 앞서 있는 상황. 조던 호킨스의 미드레인지 게임이고요.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버저비 터뜨리는 버디 힐드입니다. 자, 굉장히 잘 마무리를 했던 전반이었고요. 자, 이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7초 만에 넘어왔습니다. 7초 만에 넘어왔고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호세 알바라도가 다시 한번 슬라이스를 택했는데 이거는 뭐 딥3를 많이 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런데 투맨 게임을, 자, 이렇게 투맨 게임을 가져가잖아요. 이 투맨 게임을 3대3 액션으로 확장시킵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세트 플레이에서 모든 팀들에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아이솔레이션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주야창천 아이솔레이션을 쓸 수는 없고 투맨 게임에서 어떻게 응용을 시키느냐, 어떻게 3대3 액션, 4대4 액션, 뭐 나아가서 5대5 액션 이렇게 파생시킬 수 있느냐 싸움인데요. 지금 보시면 잭슨 데이비스가 스크린 걸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스크린을 걸고 그 다음에 갑자기 림 컷을 합니다. 림 컷은 말 그대로 림 쪽으로 컷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빅투빅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바로 찍어버립니다. 전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훌륭한 빅투빅 빅맨끼리의 연계 플레이고요. 와, 뭐야, 드레먼드 그린 코너 석점. 자이언이 제대로 수비하지 않았고요. 자, 스텝 길게 빠지면서 킬패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국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카일 앤더슨이 공 잡고 있습니다. 카일 앤더슨이 나와 있을 때 드레먼드 그린은 대부분 벤치했습니다. 그래서 드레먼드 그린이 벤치했을 때 카일 앤더슨이 드레먼드 그린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어느 정도 세트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린디 워터 3세와 버디 힐드가 서로 뭐 지금 교차도 됐다가 함께 따라가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즌 커리어 탐슨이 있을 때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 명은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린디 워터 3세는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크리너가 스크린 걸어주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스위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빠져나오고 버디 힐드가 지금 완전히 핫핸드다 보니까 스위치를 하려고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격수랑 림 사이에 수비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버디 힐드가 여기서 멍청했더라면 수비 달고 3점 쐈겠죠. 하지만 앞에 없는 걸 보고 멋진 패스를 뿌리는 겁니다. 패턴이 굉장히 좋죠. 마치 저는 대학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조직화된 농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 레이업으로 마무리하는 뉴올리언스고요. 자, 쿠민가의 석점, 림을 외면했지만 버디 힐드가 리바운드에도 참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알바라도와 자이언의 픽앤롤, 그리고 알바라도가 멋진 패스를 제레미아 로빈슨 얼에게 뿌립니다. 자, 그리고 알바라도가 이번에는 약간의 스윙스텝을 밟으면서 득점을 올렸고요. 최고의 전술은 공격 리바운드다. 왜냐하면 전부 다 수비 리바운드를 잡으려고 하니까. 야, 이 공격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보시면 4초 지났어요. 예, 그 다음에 수비는 지금 다 정돈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패스트 브레이크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세컨 패스트 브레이크를 성공을 시키거나 아니면 세트 플레이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자, 지금 드레먼드 그린이 이렇게 빠지니까 조던 호킨스도 같이 스윙을 합니다. 인사이드가 비게 되는 거죠. 만약에 드레먼드 그린이 이 덩컨 스팟에 있었더라면 쿠민가의 생각은 림 어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택 더 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드레먼드 그린이 이제 이 정도로 빠져주니까 쿠민가에게는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드리블을 쾅 치는 걸 펀치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팡 치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로우 픽업, 공을 낮게 잡고 그 다음에 방향 설정을 거꾸로 하는 미스 디렉션. 예, 그래서 펀치 드리블, 로우 픽업, 미스 디렉션, 이렇게 해서 잉그램을 완전히 발목을 빼앗아 버립니다. 보이시죠? 예,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오른쪽. 예,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왼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오른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바라도의 코너 석점, 그러자 버디 힐드가 바로 멍도를 부르면서 94대75. 가비지로 가는 느낌인데요. 자, 이번에는 득점을 올렸고, 자이언이 디그린 상대로 앤드원 얻어냅니다. 디그린의 플레이메이킹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백도어 컷이잖아요. 이거는 버디 힐드가 본인의 그래비티를 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뒷공문이 쫓을 수밖에 없고요. 자이언은 팀 디펜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버디 힐드가 3점만 좋아했던 선수였다면 여기서 45도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브랜드 포젬스키랑 서로 교차해서 가거나 이랬을 텐데 바로 백컷을 들어갑니다. 왜냐? 여기서 수비수는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백컷 들어가면 어때요? 공격수랑 림 사이에 수비수가 없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쵸? 브랜든 잉그램이 여기서 도움 수비 들어온다? 그럼 어때요? 짧게 돌파 위에 킥업 패스, 포젬스키가 비게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잉그램이 이렇게 가면서 못 가잖아요. 자, 완벽한 패싱 게임의 승리고, 자, 드레먼드 그린이 멋진 패스를 쿠민가에게 뿌리면서 스티브 커 감독의 미소를 자아냅니다. 자, 스티브 커 감독 오늘 저희가 이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여태껏 챌린지 4번 썼거든요. 4번 성공입니다. 이거 진짜 놀랄만한 변화예요. 상점 벽해입니다. 지난 시즌 챌린지 성공률 압도적인 꼴찌였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기록 깨기 힘듭니다. 그런데 올 시즌 현재 챌린지도
4번 시도에서 4번 전부 다 성공.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2경기 모두 다 손쉬운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오늘 자이언은 삽질했습니다. 네, 20개 던져서 5개. 팀의 1옵션, 2옵션이 뭐 이 정도 활약을 해서는 곤란하죠. 더블 기록했지만 야투 효율이 엉망진창이었고, 브랜든 잉그램도 오늘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14점에 머물렀고요. 호세 알바라도가 분전했어요. 16점, 4어시스트, 그리고 1스트 2블락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조던 호킨스는 트레이 머피 3세, 디존테 머레이가 돌아오더라도 저는 윌리 그린 감독이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충분한 볼륨을 뽑아냈습니다. 23득점을 기록을 했고 3점은 10개를 놓쳤지만 14개를 시도하는 것도 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보시는 분들은 조던 호킨스라는 유망주를 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의 지원이 미비했어요. 오늘 CJ 맥컬럼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뭐 자본테 그린, 그 다음에 이븐 미시, 제레미아 로빈슨 얼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했어야 됐지만 선수들의 무게감 자체가 너무 낮죠. 현재 뉴올리언스의 세컨 유닛은 거의 덴버 너게츠보다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레먼드 그린이 포효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드레먼드 그린이 뉴올리언스와의 홈 2연전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첫 3경기는 삽질이었는데, 자, 14점, 6어시, 4리바, 와, 3점 3개, 블락 5개. 이 정도면 뭐 턴오버 3개와 파울 5개는 감안할 수 있겠죠. 자, 린디 워터스 3세는 경기 초반에 터뜨렸던 3점이 전부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린디 워터 3세랑 벤치에서 출전했던 버디 힐드가 충분한 이 스페이싱을 제공을 했습니다. 오늘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거의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고, 모제스 무디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만 포젬스키가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 13점, 9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벤치의 지원이 화끈했습니다. 벤치에서 두 자리 득점을 올린 선수만 3명이에요. 쿠민가 16점, 그리고 카일 앤더슨 10득점, 버디 힐드가 21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뭐 쿠벤 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쿠민가는 벤치가 딱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주전들에게는 스페이싱을 제공하는 라인업을 짜되, 왜냐하면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주전 센터니까 잭슨 데이비스와 쿠민가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쿠민가가 출전 시간은 거의 주전들과 비슷하되 세컨 유닛으로 나서서 득점 리더로 나서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낫다. 괜히 주전들과 뛰면서 볼터치 충분히 못하고 스페이싱 안 되는 것보다는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지난 2경기에서 쿠민가를 활용했던 방안이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는 이제 홈 연전을 끝내고 원정 5연전을 떠나게 되는데 뭐 유정의 미를 거뒀습니다. 자, 스테픈 커리가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선수들 오늘 3점이 그쳤다 할지라도 린디 워터스 3세가 30분이나 먹어주면 얼마나 다른 선수들의 부담이 줄어듭니까? 그죠?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는 10인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시즌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12인 혹은 13인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선수 한두 명이 빠졌을 때, 지금 스테프 커리, 앤드루 위긴스, 그다음 디앤서니 멜튼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이 충분히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로스터의 깊이, 뎁스의 팀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스테픈 커리라는 슈퍼스타 없이도 또 앤드루 위긴스라는 2옵션, 3옵션 없이도 이렇게 연승을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항상 이 팀은 좀 건강이 문제입니다. 뭐 브랜든 잉그램이 계속해서 잘 뛰고 있습니다만 잉그램도 굉장히 많이 뛰지 못했던 구간이 있었고 자이언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건재하긴 합니다만 결국 지금 백코트의 살림살이가 부족해요. 네, CJ 맥컬럼 물론 오늘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빠졌지만 장기 부상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트레이 머피 3세가 좀 길게 빠져있고 디존테 머레이도 한 달 이상 빠지게 되다 보니까 백코트가 완전히 지금 전멸 상태다. 호세 알바라도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실력은 갖췄지만 사실 플레이메이커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뉴올리언스에서 오늘 89점이 그쳤는데, 그리고 어시스트가 24개였지만 턴오버 14개, ATR도 좋지 못했고 팀의 공격을 이끌고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 리더가 없다는 점이 펠리컨스의 11월까지도 좀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골든스테이트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맞대결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런 전술들, 그 다음에 음영 효과,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 펜으로 화살표를 넣는 부분들은 또 쇼츠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스피디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